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라이 릴리, 일라이 릴리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는 기업이죠.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기업의 현재 위치, 또 미래 가치는 어떨지 함께 짚어보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일라이 릴리가 왜 미국 시총 1위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 됐는지 그 이유가 좀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특히 비만하고 당뇨 치료제 시장에서 보여준 혁신, 이게 핵심 동력으로 분석되고 있죠. 최근 주가 조정은 특정 임상 결과에 대한 시장의 단기적인 반응 아니냐, 이런 시각이 눈에 띄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분석이 있었죠.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역시 실적 아니겠습니까? 2025년 2분기 실적, 와, 정말 인상적이던데요.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8%나 급증했고요. 특히 마운자로랑 제파운드, 이 두 약물이 성장을 이끌었네요. 마운자로는 분기 매출이 52억 달러고 제파운드는 무려 172% 폭증이라니 어휴 대단합니다. 네, 그 결과로 연간 매출 전망치도 확 올렸죠. 610억 달러 수준으로요. 수익성도 한번 보세요.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92%나 뛰었고요. 총마진율, 이게 매출에서 원가 뺀 비율인데 84.3%나 된다는 건 정말 강력한 이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연간 EPS 전망치도 기존 예상보다 높게 20.85달러에서 22.10달러 사이로 지시됐습니다. 이익, 현금 흐름, ROE 같은 지표들 거의 다 좋아지고 있어요. 단순히 지금 잘 팔리는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료 보니까 연구개발, R&D 투자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기업 인수도 하면서 다음 먹거리를 계속 찾는 모습이에요. 회사들 인수한 게 대표적인 예시죠. 이게 뭐냐면 현재 성공에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제2의 마운자로를 찾으려는 그런 필수적인 투자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물론 신약 개발은 실패 위험이 늘 있지만요. 그래도 이런 꾸준한 연구랑 전략적인 M&A가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지키고 또 특정 약물에 너무 의존하는 걸 좀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실적도 좋고 미래 준비도 잘하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미래 이익 대비 주가, 선행 P라고 하죠. 이게 28배로 S&P 500 평균보다 높다 이런 지적이요. 그게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숫자만 딱 보면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자료 분석을 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25%에서 30%에 달하거든요. 이 폭발적인 성장률을 생각하면 그 정도 PE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 성장률까지 같이 보는 PEG 비율 같은 걸로 보면 오히려 저평가일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성장률이 1%도 안 되는 존슨앤존슨 같은 다른 큰 제약사들이랑 그냥 단순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성장성의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재무 상태 쪽을 보면 부채가 한 400억 달러 정도로 좀 있던데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어떻게 봐야 할지. 네, 부채 규모가 좀 되는 건 맞아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수익성이 좋고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니까요. 그래서 부채 상환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게 자료들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익이 막 빠르게 늘고 현금이 쌓이니까 재무 건전성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전망은 어떤가요? 자료에서는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가능성까지 나오던데요. 네, 그렇죠.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2030년까지 지금보다 거의 4배 커질 걸로 예측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라일리리가 지금의 시장 지배력하고 성장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 한 5년 안에 시총 1조 달러 가는 거, 이거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생각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고요. 월가 분석가들도 대부분 매수 의견이고 목표 주가도 현재보다 평균 한 41표 높게 잡고 있어요. 꽤 긍정적이죠.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위험 요인들도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당연하죠. 우선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이건 항상 생각해야 하고요. 또 개발 중인 신약이 임상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경쟁사들이 또 막 추격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실적이 너무 특정 약물 계열, 그러니까 GLP-1 작용제에 좀 쏠려 있다, 이런 의존도 문제도 리스크로 지적됩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R&D하고 M&A 하면서 이런 위험을 좀 분산시키고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겠죠.
네, 오늘 이렇게 일라일릴리 관련 자료들을 쭉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요.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과는 별개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아주 강력하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혁신적인 신약 개발 능력에 탄탄한 실적, 또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잘 어우러진 결과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체 헬스케어 산업에 미칠 영향력도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 요인들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넘어서면서 성장을 이어갈지 그게 발권이 되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당신의 이해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라이릴리 같은 이런 거대 제약사에서 눈부신 성공이 앞으로 인류 전체를 위한 신약 개발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요. 과연 자원 배분이나 연구 방향 설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